좀 하고 갈게.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이 친구 합성함수 미분의 이제 특징은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앞에 있는 걸 무슨 미분? 겉미분, 뒤에 있는 거 속미분 이렇게 갈 거였는데 내가 미분을 y를 x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u를 받아줄 걸 다시 올리면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또 하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체인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이제 여기 dx, 뭐 dy 이게 무슨 뜻인지도 얘기를 했었죠. 아, 왜 이러냐. 그래서 d라는 친구가 뭐라? d라는 친구가 뭐다? 미소를 표현하는 거였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거였구나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다 풀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따로 더 언급하고 싶은 건 크게 없고요. 중간에 보다 보면은 이런 거 있었죠. 요거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걸로 이제 외우시는 게 맞고요. 넘어가서 합성되어 있는 거 할 수 있고 내가 외울 거면 이 식은 그냥 외울 거면 하나 외워놔라 그랬었죠. 양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어디 갔니? 합성함수는 별로 안 어렵고 여기 보면은 237페이지 요 내용 있죠. 사실 로그를 미분하면 뭐 이제 ln이 된다, 뭐 ln을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이런 거 모르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렇지? 그걸 합성하면 뭐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까지는 했었고 237페이지에서 로그 미분법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자 했었거든요. 오늘 얘기 한번 드리고요. 또 내려가서 쭉 문제 풀다 그냥 끝났었네요. 그렇지? 오늘 할 얘기는 매개 변수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하는 김에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적 지식을 또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가 보자.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그거 넣으면 띠링하고 나오면 그래도 좋은 대답이에요. 혹시 고등학교 때 정의가 기억 안 나면 중학교 때 정의라도. 몰라요? 약간 너네가 지금 함수란 느낌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로는 못하겠죠.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함수를 배우면서 중학교 정의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는 거 그게 함수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x의 변화에 따라 y가 변하면 함수야 그게 중학교 때 정의고 그러면 사실 상수함수가 표현이 안 되죠.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의 정의를 배우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정의역 x가 단 하나의 치역 y를 갖고 있으면 그게 함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의미상 x 하나 집어넣으면 y가 하나가 딱 결정되면 되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매개 변수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치자. 그럼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은 점 P의 집합이죠. 점 P의 집합이지. 그리고 저 점 P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함수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가 3이라면 y가 4야 이렇게 되면 x가 3이기 때문에 y값이 4로 결정이 되는 저런 게 함수였죠. 맞아요? 다시 x가 여기 마이너스 1이면 y가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함수였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제 근데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이거? 돌려볼까? 됐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넘어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 있었던 점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친구 변수를 표현하면 x라는 변수도 있고 y라는 변수도 있죠. 근데 그 각각의 변수들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에 따라 이렇게 좌표들이 이동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 좌표는 예를 들어 타임이 3초일 때 이 점에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이 점은요 시간이 7초일 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시간이 3초일 때 x가 얼마인지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시간이 3초일 때 y가 얼마인지도 표현할 수 있겠지. t에 따른 x, t에 따른 y 표현돼야 안 돼요? 가능하죠. 다시 t에 따른 x, t에 따른 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점들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게 매개 변수고요. 의미가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두 변수가 있어요. 변수 x, y가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t로 매개를 해보게 돼요.
t에 따른 x, t에 따른 y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대.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말이야 ft로 결정돼. 무슨 말인지 알죠? y는 말이야 gt로 결정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매개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따지면 여기 뭐야? 파라메타. 그래서 뭐 파라메타, 매개 변수 같은 얘기고요.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대학교 가시면 그 교수님들이 영어로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약간 파라메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장점 정도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매개 변수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이 함수 자체를 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그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함수를 뭐 하는 거? 미분하는 게 목표죠. 자, 미분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 원의 방정식 처음 배울 때 뭐 설명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만 얘가 왜 원의 방정식이야? 거의 그냥 저게 원의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를 한번 원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뭐 있어요? 너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반지름. 그치? 요 점들, 요 각각의 모든 점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저 점들을 결정지을 반지름은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점 하나만 표현하는 건 모르겠는데 모든 점들을 표현을 하려면 이번에 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을 결정짓기 위해서 반지름 r과 각 세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x좌표, 요만큼의 길이를 y좌표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x좌표는 뭐가 돼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y좌표는 뭐가 돼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로도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하면 진짜 당연한 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지. y자리에 집어넣으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지. 그럼 둘 다 r제곱을 갖고 있겠죠. 걔네를 묶어내면 사제코제 남지. 사제코제 1이니까 좌변에 남는 게 r제곱밖에 없죠. 너는 r제곱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던 원의 방정식도 뭘로?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매개 변수를 표현을 할 때 그 친구를 가져다 이제 미분을 하고 싶은 상태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요 페이지 자체가 하고 싶은 건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를 이해하자거든 지금.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매개 변수로 나타난 친구를 가져다가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쟤네들을 엮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되고요. 대답은 단위가 t잖아 얘가. 그치? 저걸로 엮기 위해서 코사인과 사인을 엮을 만한 식은 사제코제 1 이게 떠오르거든요. 왼쪽 제곱하면 x제곱, 오른쪽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이 y제곱은 얼마다? 사인 제곱 t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녀석을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사제코제니까 결론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 1번 같은 문제는 그냥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포맷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단원 자체가 물어보는 게 뭐야? 너가 매개 변수로 함수를 표현을 하면 그거를 미분하자가 목표잖아. 맞아요?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걸 원래 걸로 바꿔 이런 걸 안 시킵니다. 오히려 시킬 거면 뭐를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원방이 있잖아. 맞아요? 그럼 너를 매개 변수로 표현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떤 식으로 쓰면 돼요? x는 하고 쓰고 싶고 y는 하고 쓰고 싶어요. 지금 세종아 반지름 얼마야? 2. 반지름 2. 그러면은 x는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y는 뭐? 2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대답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얘기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치? 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미분법이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의미상 이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y dx야. 누구라고? dy dx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식 자체가 이런 식이야. x는 ft, 다시 y는 gt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dy dx를 표현을 하려면 y는 하고 x식 쫙 써져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저 함수를 꾸역꾸역 정리를 하자니 그것도 좀 귀찮아.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도 식이 되게 더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바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결론은 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잘 봐봐. 여기 있는 친구를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제가 이제 y는 fx 뭐 이런 꼴이잖아 지금. 그러면 쟤를 미분하면 dx 미분할 건 누구로? t로 미분하니까 dt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우변은 미분하면 f't가 되죠. 맞아요? 다시 y도 미분하면 dy, dt 이렇게 표현되고 그 친구 뭐가 돼요? g't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분수로 딱 써버리면 번분수로 얘네 둘이 날라가죠. 맞아요? 그럼 dx분의 dy 이렇게 표현되겠지. dx분의 dy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분모가 누구고 f고 분자가 누구야? g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식을 써놓고 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거고요. 느낌상 이게 좀 이제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럴까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dx가 뭔지 뭐 dt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했던 건데 지금 얘네끼리 또 날라간다 약분되나 이런 느낌이 좀 싫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외계변수 표현은 다 저런 거구나. 내려가서 미분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미분하면 dx를 미분할 거야. dt로, 그치? 그럼 이 친구 뭐가 돼, 세종아? 2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이 친구 미분하면 dy, dt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dy, dx잖아. 그럼 분자 자리에 넣어서 마이너스 8t 쓰시고요. 분모 자리에 뭘 써요? 2를 쓰면 되죠. 결론 얼마야? 마이너스 4t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풀다 보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구한 친구가 도함수잖아. 그치? 근데 도함수가 뭘로 정의가 돼 있어요? f'x 이렇게 써져 있다 치면 f'x가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지. 그럼 내가 여기 값을 집어넣을 거면 t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어떤 걸 많이 풀었어? x가 2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럼 x가 2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x가 2가 나오려면 그러면 t가 누구지를 고민해야 돼. x가 2라고 그러면 t는 누구지? 넘기고 해서 2분의 3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자? 2분의 3을 집어넣자.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매개변수부터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분 당하는 대상도 중요하고요. 내가 대입할 숫자가 무슨 문자에 대한 숫자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오케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이렇게 푸는 거 어렵진 않죠. 내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뒤에 한 번 더 보면 이해는 될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왼쪽을 미분을 해서 그냥 x를 미분을 해봐. 얼마 나와요? 1 나오지. 그러니까 왼쪽을 미분해서 1이라고 쓸 건데 x를 미분했다는 걸 표현하려고 dx를 그냥 붙여줘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오른쪽은 t를 미분을 해. 그럼 뭐 남아요? 2가 남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t 미분한 거 표현하려고 dt를 써줘. 다시 이 친구를 미분하면 dy는 마이너스 8t dt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말한 dx dy 자리에 대입을 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랑 저 식이 정확히 뭐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뭐 굳이 저걸 따로 설명할 필요 있나 싶더라도 일단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t분의 2니까 똑같이 나오지. 맞아? 이 친구가 이제 왜 조금 내가 자주 쓰게 되냐면 의미상 이래요. 얘를 쓰다 보면 정석적인 풀이를 쓸 때 물론 이건 할 줄 아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풀다 뭔가 헷갈리면 무조건 이렇게 와야 돼. 얘를 쓰다 보면 요 계산을 하기 전에 헷갈리면 번분수를 표현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식이 깔끔하지. 맞아? x는 하고 쭉 잘 써져 있죠. 그럼 이렇게 식 써져 있으면 어떨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y제곱 플러스 2y야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꼴이 이렇게 딱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그냥 미분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방금 했던 요 내용처럼 미분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너가 y는 이꼴이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안 어려웠잖아. 왜 안 어려워? x를 미분하면 x 프라임이겠죠. x 프라임인데 누구로 미분한 거니까? t로 미분한 거니까 dx dt 쓰는 게 당연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너가 미분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친구를 도대체 무슨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겠지. y가 좀 헷갈리니까 t로 먼저 쓰고 할까요? 방금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럼 내가 dx dt가 찾고 싶어 지금. 저기서 갑자기 하자니 조금 헷갈려. 그럼 원래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건 x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얼마야? t제곱 플러스 2t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나서는 x 플러스 1이 얼마야? 풀마 루트 t제곱 플러스 2t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국엔 x는 누구야? 마일 풀마 루트 t제곱 플러스 2t야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맞아요? 두고 나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식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다행히 완전제곱식이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완전제곱식처럼 그 2차식이 표준형 바꿔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2차식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여기에 지수랑 사인이 섞여있는 이상한 함수야. 그래서 x는 정리하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사실 뒤에서 배우는 음함수 미분을 쓰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걸 안 하고 방금 같은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왼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2x 플러스 2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표현하려고 뭘 붙이면 돼요? dx를 붙여요. 오케이? 다시 오른쪽은 뭐라고 쓰면 돼요? 2t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뭘 붙여요? dt를 붙여요.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 하나의 관계식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대입할 게 명확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과정을? 내가 이제 이 과정을 좀 자주 쓰긴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dt를 넘겼다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사실 두 번에 가는 거잖아. 미분을 하고 넘기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왼쪽 미분에서 dx 오른쪽 미분에서 dt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저는 요거를 학생 때 몰랐고 재수할 때까지 모르고 대학교 가서 이렇게 물리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쓱싹쓱싹 푸는 거야. 똑같은 의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활용하면 좋으니까 알고는 계셔라. 오케이? 내려가서 이제 이런 거 하나 풀어볼게. 보기 4번.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함수가 있다. 근데 그게 t가 2일 때 기울기를 좀 찾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분하면 되잖아. 한번 써볼게. dy는 뭐야? 3t 제곱 곱하기 dt죠? 그치? 다시 dx는 어떤 친구야? 2t하고 dt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 이 dy dx라는 거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dt끼리 약분되고 t도 날라가고 남는 결론이 뭐예요? 2분의 3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t에다 2 집어넣어라. 결론은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그렇구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개변수로 나타난 접방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얘를 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 이것만 아시면 되죠. 직방을 세울 때 직선의 방정식 L은 Y는 기울기 M에다가 X-A 플러스 B인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만 알면 문제가 끝나요. 그냥 간단하게 내려서 풀어볼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나오거든요. 매개변수 표현 하나 주고 t가 얼마일 때인지 주고 접방을 세우라 그래. 그럼 기울기 찾으려고 dy 먼저 쓰자. dy는 3t 제곱 dt죠. 그렇지? dx는 뭐예요? 2t 플러스 2죠. 맞아요? 그럼 저기다가 2를 딱딱 집어넣으면 12,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2라는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치? 기울기 찾았으면 나 뭐 찾아야 돼? 점 찾아야 되죠. 그럼 점 찾기 위해서 t2인 걸 일단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4, 4, 8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x좌표가 얼마야? 8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다가 2를 또 집어넣어. y좌표가 얼마야? 9야. 그냥 이 친구는 y가 9인 것까지 알았으면 기울기가 2고 8,9를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세워지겠죠. 그렇지? 어떻게 쓰면 돼? y는 기울기 2에다가 x-8 그 다음 플러스 9.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라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자. 알아듣고 있죠 지금? 어때? 지난번보다 재밌니?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 친구의 1번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개변수 나오고 1에 대응하는 곡선 위에 점이 있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오케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dy부터 쓸게요. dy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a점 그리고 dt까지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dx는 어떻게 쓰면 돼? 3t 제곱 플러스 1 dt점. 맞아요? 저기다가 t가 1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dy dx라는 친구는 얼마가 나와요? 분모에 4, 분자에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렇게 나왔겠네? 근데 이 결론이 뭐다? 그 결론이 2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럼 결국엔 넘기고 정리하면 a는 8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기울기 푸는구나. 참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거 442번 지금 그냥 풀어보실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갖고. 안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자. dy 뭐야? t제곱 플러스 1분의 2t야. 그렇지? 2t dt야. 맞죠? 다시 dx 뭐야? t분의 1이야. 그리고 dt야.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에는 기울기인 거잖아. 번분수 계산하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는 2t 제곱이다 표현이 될 거고요. 너가 내가 찾은 도함수 거기다 리미트 보내세요. 답은 2예요 하고 끝나는 문제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더 볼게요.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있고요. 저 친구의 접선과 마주친 지점들을 찾아야 돼요. 한번 해볼게. 자, dx 이 친구는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2에 t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 친구 dy는 어떻게 나와? 2분의 2에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ln2를 알고 있다. 그럼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올 거예요. 찾아볼게요. 참 귀찮다. ln2를 여기다 y에다 먼저 집어넣을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숫자 2,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맞아요? 2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잖아. 여기까지 곱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다시 똑같이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4분의 3분의 4분의 5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5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좌표도 설정을 하자. 좌표 몇 콤마 몇이냐? ln2를 집어넣었더니 이거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결론은 4분의 5겠지? 맞아요? 4분의 5,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점과 기울기 있으면 접방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우면 사실 문제 끝나죠? 여기 거 같이 따라갈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때 넓이는 너가 찾아라. 뭐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445번. 이 내용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숫자가 조금 덜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기울기를 찾고 싶어 미분합니다. dy는 하고 미분을 했어. S-C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t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 그다음에 똑같은 2t 그랑 그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지? 우리 이거 한 큐에 쓸 거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2t 두시고 뒤에 있는 친구 자기 자신 한 번에다가 그거 미분한 거 붙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dx는 어떻게 쓰면 좋아요? 자기 그대로에다가 자기 자신 그대로에 그거 미분한 거 누구야?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자. 자,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1. 코사인은 0. 결론적으로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넣으면 1, 여기다 넣으면 0. 결론적으로 1이죠. 그럼 이 친구 분수를 싹 하니까 이 친구끼리 날아갈 거고, 결국에는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이제 좌표 잡아야 돼요. 너를 집어넣어요. 이건 안 죽습니다.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치? 똑같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의 x좌표가 뭐가 되냐? 2에 2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y좌표는 얼마지? 0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았으니까 직방을 세울 수 있겠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겠죠? 이 지점이 언제? 2와 2분의 파이. 여기도 언제? 2에 2분의 파이죠? 그렇지? 그럼 요 넓이 구하랬으니까 뭐 하면 돼요? 너네들이 곱하면 돼요. 곱하면 2의 파이 제곱 이거죠? 거기에 삼각형이니까 절반 하면 돼서 정답은 뭐가 돼? 2분의 2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넘어가서 3번 한번 또 볼게요. 아주 속도가 빠르군. 자, 이 친구 똑같아요. 저기에 하는 적방을 구해라. 이거 말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보자. 발전을 보자. 이걸 봐봐. 3번 개념은 똑같아서 넘어가고 얘를 보세요. 똑같이 매개변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일단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라 했냐면 결국에 적방이 만나는 점이라서 방금 푼 거랑 비슷한 문제잖아. 근데 지금은 t에 대한 내용을 준 게 아니라 x가 1, x가 2, y가 1일 때를 찾으라고 그러고 있지. 맞아요? t를 내가 새로 찾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야. 일단 미분을 하면요. dy는 뭐가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dt dx는 뭐가 나와요? ln이니까 t 플러스 1분의 1 dt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아요? 자, 요 상태에서 너를 가지고 t를 찾고 싶어요. 그래야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럼 뭐 본인 편한 대로 x가 2인 걸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럼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라는 친구는 ln t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끼리 날아가고 남는 게 0이라는 게 ln t 플러스 1이고 여기서 ln 넘기면 1이 될 거고 t는 얼마겠어요?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아, 그래서 여기를 체크했더니 t가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t가 0이니까 대입하면 1 나와요. 대입하면 1 나와. 결국에 1분의 1이지. 기울기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 알고 점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직방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한번 세워볼까? y는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얘가 x 마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함수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너를 가져다 a라고 너를 가져다 b라고 하겠대요. 요 거리 결국이 1이고 요 거리 결국이 1이겠죠?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매개변수가 이렇게만 하면 끝났어요. 벌써 어렵니?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괜찮잖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쓸 부분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플 특강이 있는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아직 우리가 음함수를 안 배웠어. 근데 여기 1번이 음함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함수를 개념을 얘기를 쭉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음함수 보자. 이건 좀 재밌어요. 일단 이름이 좀 이상해. 음함수야. 음함수. 뭐냐 음함수가? 음함수 섞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거 뭐 돌려놔가지고 섞으면 못 맞춰요. 자, 다시 고쳐드렸습니다. 자, 음함수가 뭐예요? 비교함. 아니야. 음함수는 의미가 이래요. 아, 그래? 그거 어디가 고쳐져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랬어? 얘가 원인. 아, 얘가 원인이야? 네, 얘가. 너가 결과야? 아니, 쌤이 결. 알았어.
아 이거 할 수 있어. 본인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건 선물로 줄게. 용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큰일 날 뻔했네. 자, 음함수 잘 봐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처음 봐요.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 보통 이제 fx가 0이다 이렇게 쓰면 그게 기본적인 방정식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예전에 처음 방정식 배울 때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x 플러스 y는 3이다. 이거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 이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정의가 뭐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수도 있고 안 같아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같아질 수도 있고 안 같아질 수도 있어. 그런 상태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얘가 항상 같은 방정식이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니? 이렇게 물어보고,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뭘 찾고, 너가 완성되는 때를 찾죠. 맞아요? 같아지는 때.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근 이렇게 불렀잖아. 맞아요? 그럼 이 친구도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 이런 거 다뤘어요? 잘 안 다뤘어요. 무슨 방정식만 다뤘어? 해봤자 연립방정식 정도? 이런 방정식은 안 구해요. 그치? 그치만 저 친구도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표현을 할 거면 fx, 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이 표현은 그대로 교재에 다 들어있고요. 나중에 네가 3차원을 하면은 그러면 뭐까지 쓰겠어? f? x, y, z. 당연히 여기 쓰겠죠. 네가 여기서 x, y, z는 위치에 대한 얘기야. 심심하면 시간에 대한 내용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저런 걸 우리 다변수 함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지금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하는 말을 들어봐. 이런 게 있다? 근데 저거 적당히 쪼개서 보면 무조건 함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다시 뭐라고? 적당히 쪼개서 보면 무조건 함수다.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죠? 원의 방정식 배웠죠?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함수 아니야. 왜 아니야?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y값이 여러 개나. y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 나와서 그럼 음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근데 적당히 위만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다시 아래만 보면 어때?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게 뭐다? r제곱이다. 이걸 뭘로 보겠다? 함수로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빨간색 부분을 굳이 표현하면 y제곱이 뭐예요?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지. 맞아? 그럼 y만 표현하면 뭐가 돼요? 상황에 따라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든가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 얘기고 파란색 부분이 아래 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함수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무슨 함수? 음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좀 깔끔하죠? 무슨 함수 이거? 유리함수야? 근데 이 유리함수를 정리하면 이렇게도 둘 수 있지? 다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둘 수 있지? 이걸 무슨 꼴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 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함수잖아. 그치? 이제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음함수라고 부를 게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분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보기 전에 우리는 아래 더 알아보기를 좀 보고 올게요. 이거 봐봐 이거. 음함수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 세종아? 임플리식. 임플리시트 펑션 뭐 이렇게 읽겠죠? 임플리시트 펑션?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다? 암시된 내포된 뭐 이런 뜻이래요. 다시 그거에 반대되는 거 익스플리시트 뭐 이렇게 써져 있죠. 맞아요? 명쾌한 누가 봐도 대단한 누가 봐도 함수인 거를 표현을 할 건데 그거를 가져다가 번역을 할 때 양, 이렇게 표현을 했대. 양이 좀 드러난 느낌일 거고 음이 좀 숨어있는 느낌일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칭찬을 해줘요. 재치는 있지만 좀 애매하고 중국에서는 안 보이는 걸 은함수라고 하고 보이는 걸 현함수라고 하거든. 은함수가 이제 은자가 그 은신술할 때 은자겠죠. 숨어있고 현이 뭐야? 무협지 같은 거 읽으면 막 여기에 땡땡땡이 현현했다 막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드러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함수 그럼 좀 이해가 편할 걸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라는 단어가 알아만 들으면 되잖아 지금 느낌을.
무슨 말인지 알지? 함수처럼 안 생긴 그 모든 걸 뭐라고 부른다? 음함수다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그렇구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그 음함수를 미분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 그게 목표니까 음함수를 미분을 할 건데 미분하는 내용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이랬거든요. 결론은 이거 잘 들어. y가 있어요. 그건 x가 아니지. 근데 x라고 치고 그냥 뭐 한다? 미분한다 이 말이거든. 네, 옆에서 연습을 하나 해줄게. 잘 봐봐. 이 친구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다시 어디 갔어? 얘를 미분을 하고 싶어. 미분을 하자 하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미분 돼 안 돼? 돼요. 요것도 미분할 수 있지. 3도. 이건 어때? 안 된단 말이야. 물자가 다르니까. 그럼 정확한 의미는 이거거든. 얘를 바꿔. 뭘로? dy로 바꿔 그냥. 오케이? 근데 그럼 안 되니까 체인룰을 써서 dy dx라고 써줘.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붙여요? y 제곱을 붙여요. 그치? 그럼 얘네 순서만 바꾸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이 y를 뭐하고 미분하고 넌 남아있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요. 위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2x. 그치? 밑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2y dy dx. 얘 미분하면 뭐야? 사라지고 0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너가 궁금한 건 dy dx가 궁금했잖아. 맞아? 그럼 dy dx가 궁금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넘기고 나누면 되니까 y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요 dy dx를 상황에 따라서 y'이라고 써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도 이제 보통 이렇게 해요. 식이 복잡해. 그러면 방금 한 요 체인룰의 느낌을 살려서 식을 하나씩 천천히 쓰면서 가거든요. 근데 식이 지금처럼 좀 편해. 이런 식으로 미분이 편하잖아, 그치?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미분하면 2x야. 너 미분하면 2y인데 사실은 y 미분이 아니니까 프라임 붙여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원래는 체인룰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이게 사실 무슨 미분이야? 합성함수 미분이죠. 맞아요? 요 꼴을 통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오케이? 그 정도로 우리는 음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이고요. 그냥 하는 김에 내가 이거는 하나 알려줄게. 좀 딴 얘기거든 이거는. 제가요 이제 너네들은 특히 나랑 수학을 안 했어갖고 보면 예를 들어 y는 fx가 있어. 그치? 너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x는으로 정리를 막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자리를 바꾸잖아. 근데 나는 순서 자체를 그냥 xy 먼저 바꿔버리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x 플러스 1분의 x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얘를 역함수 만들 때 나는 애초에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얘네들이 사실 의미상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게 원함수지. 맞아? xy를 자리를 바꾸면 그 순간 이미 얘는 역함수죠. 그치? 그리고 꼴을 따져봐. 얘는 무슨 함수냐면 y는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양함수 꼴이야. 그치? 얘는 이상하게 뒤죽박죽 정리돼 있어. 요걸 따지면 음함수 꼴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요 음함수 꼴이 안 익숙하니까 얘를 바꿔요. 뭘로 바꿔요? y는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 친구 여전히 무슨 함수예요? 여전히 역함수예요. 그치? 그 다음에 꼴로 따지면 얘는 양함수 꼴이겠죠. 맞아요? 다시 요 친구를 다시 역함수로 바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f 인버스 y야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럼 얘도 무슨 함수야? 얘는 원함수야 이제. 그치? 꼴로 따지면 무슨 꼴이야? 음함수 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뭐 공부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위에 부분은 원함수, 밑에 부분은 역함수. 그치? 꼴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양함수, 양함수, 음함수, 음함수야.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음함수의 개념을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항상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야 이렇게 가는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내용 참고를 하시면 언젠가 좀 도움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면 요거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f를 이항한다고 생각을 해 그냥. 그럼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와요. 이해함?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함수꼴이 있구나, 미분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음함수가 조금 어색해서요 여기 있는 친구 다 양함수로 바꿔서 풀고 싶어요.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양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못 바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함수 미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가져다가 내가 굳이 정리를 하고 싶진 않거든 솔직히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죠. 근데 그럼 바꿔놓고 미분해서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슨 미분해요? 합성함수 미분 그냥 해요.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음함수 미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될 거고 사실 지금 배우다 보니까 합성함수, 그 다음에 매개변수, 그 다음 음함수 얘네가 가다 보면 점점 경계가 좀 허물어지거든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하든지가 똑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방법론적인 걸 굳이 나눠서 써놓은 것 뿐이지 저는 실제로 그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이거 미분해야지 하고 쓱싹쓱싹 미분하지. 아까 내가 저기 dx는 블라블라 dt에 이렇게 쓴 거 있잖아. 그럼 무슨 미분이야 그거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매개변수로 봐야 되나? 뭐 음함수로 봐야 되나? 애매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군.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건 너무 쉽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딱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와? 2x 빼기 6y 그 다음에 나는 y 프라임 잘 안 쓰니까 dy dx로 그냥 쓸게요. 이게 좀 멋있잖아 그나마. 그치? 그리고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게. 궁금한 건 뭐야? 도함수 dy dx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dy dx는 하고 넘기면 2x 나누니까 3y분의 x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요 정도는 안 어렵고요. 밑에 있는 이런 거 한번 봐봐. 요거 할래.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를 미분을 할 거야. 그럼 똑같이 해요. 2x 더하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 y 여기까지 썼지?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뭐 붙여야 돼? dy dx를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미분해야 돼? 무조건 곱미분해야 돼. 그럼 x 미분하면 y가 그대로 잘 살겠죠. y 미분하면 x가 잘 살고 y가 미분당한 t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y dx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다? 0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요걸 일단 잘해야 되고 내가 궁금한 게 결국에 dy dx 찾는 거잖아. 야 근데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번씩은 이러는 것 같아. 약간 이게 펴다가 반항의 의미겠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dy dx가 궁금하니까 걔를 몰아놔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쓰자? 2x-y 쓰시고 더하기 dy dx로 먼저 묶어버리면 남는 거 뭐예요? 코사인 y 마이너스 x 이렇게 넣고 그게 0이죠? 넘기고 정리할 수 있지 이제? 그럼 결론이 뭐야? dy dx라는 친구는 말이야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되고 나누니까 코사인 y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들이구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군. 자, 음함수 미분법 여러 개가 있었고요. y가 t에 대한 함수일 때 별로 이상한 얘기 아니까 냅둘게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식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 찾고 점 찾고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관련된 문제는 뒤에 넘어가서 문제 풀이할 때 푸는 걸로 하고요. 얘가 여기 있었구나. 난 이걸 못 보고 아까 칠판에다가 생으로 혼자 막 지랄을 했네.
저는 이거 안 하고 아까 이걸 했으니까 한 김에 얘네 똑같이 해줄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에스더 기하 배웠지 너도. 주연이랑 그럼 에스더 이미 배웠고 세종이 아직 안 배웠고 그치? 우리가 기하 같은 거 가면요 이제 원,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이런 거 배우잖아. 원은 이미 배웠죠. 그리고 원에 대해서 고1 때 다룰 때 이런 공식을 외웠을 수 있거든요. 원의 접방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타원도 마찬가지야. 제가 안 그래도 기하 교과서를 지금 꺼내놨거든요. 이 친구 타원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타원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있는데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점 x1, y1 여기서의 접방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기하 교과서에 딱 밑에 한 줄 써져 있거든요. 아 이거 a제곱 그대로 두고 x 두 개 있잖아. 한쪽에다만 x1 넣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써. 다시 b제곱하고 y1 곱하기 y 쓰고 그게 1이야 이렇게 쓰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끝내요. 내가 이게 왜 기억이 났냐면 내가 여기서 진짜 완전 처음 수업할 때는 기하 특강을 처음 했었거든. 완전 처음에. 그리고 그때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갖고 그때도 고3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여기로 이 학원이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래서 이제 초월고 애들이 아직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남자애 여자애 한 4-5명 정도 앉혀놓고 기하 수업을 하는데 이걸 갑자기 딱 보니까 그 뭔가 공식을 외우게 시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아 애들이 음함수 미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러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하고 그 증명을 했어요 쭉. 근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음함수 미분을 안 배웠더라고 아직. 그래서 애들은 15분, 17분 동안 그걸 증명을 했는데 사실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의미는 똑같아. 봐봐. 이거 뭐야? 함수야. 그렇지? 이거 뭐야? 점이잖아. 그럼 나 누구만 알면? 기울기만 알면 접방 세울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이 친구를 미분해서 dy dx를 찾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한 건데 분모는 a제곱이고 분자는 2x가 되겠죠. 다시 미분을 하면 분모는 b제곱이고 분자는 2y가 되겠지.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붙어야 돼? dy dx가 붙어야 돼. 오른쪽은 0 이렇게 표현이 됐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dy dx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넘기고 나누니까 마이너스 a제곱에 2x 곱하기 이 친구 역수 뒤집혀서 갈 거 아니야? 2y분의 b제곱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그럼 이 길이 약분되고 남는 결론이 뭐야?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x b제곱에다가 a제곱 y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을게. 그럼 너가 도함수인데 점이 누구였어? 이거였죠. 그럼 이 점을 대입하면 그게 기울기겠지. 따라서 기울기라는 친구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y 집어넣어서 y1 그렇지? 그 다음 여기다가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x1에다가 곱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기울기의 세팅이 일단 됐어요. 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딱 세우면 y는 여기 끊어놓자. y는 기울기 아이고 내가 아까 이거 하다가 죽을 뻔했어. 이렇게 있겠죠? 기울기에다가 x-x1 더하기 y1 이렇게 있지? 그럼 이제 넘겨보자. 얘 넘기면 y-y1이죠? 그치?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a제곱 y1 x1 b제곱 그리고 x-x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아요? 자, 요 y1 넘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고 뭐가 붙어? y1 이렇게 붙지. 여기 x1 이거 자리만 바꾸자. b제곱 있고 뭐가 붙었다? x1이 붙었다 요 얘기죠. b제곱도 다시 넘기면 b제곱도 넘기면 분모에 뭐가 붙어요? b제곱 이렇게 붙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친구는 b제곱분에 전개하면 y1 y에다가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붙겠지. 오른쪽은 쭉 쓰고 a제곱이 분모에 깔려있고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요거 전개하면 x1 x 그치? 전개하면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 이제 각각 이렇게 하트로 쪼갤 수 있는 건 알잖아. 마이너스 붙은 애들 다 이항을 해버릴게. 그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붙은 애들 이항을 해버리면
왼쪽은 b제곱이 일단 써지고요. 여기에 y1, y가 붙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갔고, 너무 크게 써도 안 돼. 계속 할 때마다 후회해. 이렇게 하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x1, x를 넘기면 더하기 a제곱에 x1, x 이렇게 써지겠죠? 그거는 여기 있던 마이너스 넘었고 여기는 플러스였잖아. 여기가 a제곱 x1 제곱 더하기 b제곱 y1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 있는 꼴을 딱 보니까 이 함수에다가 이 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뭘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너 자체가 얼마야? 1이죠. 맞아요? 그럼 남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 a제곱 x1 x 더하기 b제곱 y1 y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이 접선해방정식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내가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갖고 참 슬픈 일이 벌어졌었고, 결론은 여기 있는 접방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애들한테 외우라고 해요. 그냥 그치? 외우라고 할 건데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도 나와 있고, 저도 얘를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맞아. 세종아, 네가 접방을 딱 봐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음함수 미분 떼고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하! 그런 얘기였고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고요. 뒤에 있는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 건데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서 232페이지 나만 볼게요. 본인들 안 와도 상관은 없다. 아까 전에 이 얘기했죠. 여기 있는 무슨 함수? 원방. 저거를 보고 음함수 안 배웠으니 보고 오자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접방을 세우고 싶어 하면 방법을 3개를 줘. 사실 하나 더 해서 4개를 줘. 첫 번째가 뭐? 음함수로 할 수 있어. 음함수로 얘를 미분을 싹 때리면 도함수 구할 수 있지. 도함수 구해서 점 딱 집어넣으면 짜잔 이렇게 원방이 접방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너 합성함수 배웠지?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이걸로 바꿔. 그럼 사실 이 순간 넌 굳이 치환 안 해도 미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냥 너를 미분해서 뭐 하면 된다?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다시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매개 변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원을 가져다가 다른 친구 반지름과 각 세타로 표현을 할게.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세타로 미분을 해버려. 오케이? 그렇게 하고 표현하면 짜잔 이렇게 나온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마지막은 공식도 써도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 이렇게 있으면 공식 이건 거 알지? 그 다음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분 방법에 대한 연연을 하지 않고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없다. 잠깐 쉬었다가 자연로그 얘기하고 문제 좀 풀게요. 237페이지 지난번에 합성함수 미분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건 조금 중요해요. 의미가 이제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세팅이 이렇게 돼요. 상황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요 두 가지 상황일 때는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편하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미치랑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을 때 그때도 쓰면 좋고, 너무 복잡한 친구일 때 그때도 쓰면 좋다. 오케이? 왜냐면 요 친구 미분할 수 있죠. 그치만 눈물이 나겠지. 그래서 요럴 때는 로그를 좀 활용하면 좋은 건데, 식을 이렇게만 보다 보면 의미가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y는 fx야 라고 있고 양변에 로그를 딱 취해요. 오케이? 그 다음 미분을 하면 요렇게씩 나오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넘겨서 이렇게 표현은 하는 게 이해는 된다만 니네 입장에서 의미가 크게 와닿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당연하지 않나? 어차피 y 프라임 똑같은 거 약분하면 뭔 짓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귀찮은 문제들을 이렇게 풀면 얘를 미분하는 순간 여기가 하나의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순간 이 f분의 f 프라임이 한 큐에 딱 써지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함수만 곱하면 돼서 요 내용이 훨씬 더 쉬워져요. 요걸로 한번 보면 잘 봐봐. 자, 이게 f야 이렇게 들어있었어.
그럼 이걸 목미분으로 할 수 당연히 있죠. 목미분으로 하면 이렇게 쭉 식이 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 하고 싶냐면 양변에다 이렇게 ln을 붙이고 싶은 거야. ln을. 그럼 여기다 뭘 붙이고 ln을 붙이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fx가 참 이렇게 상관은 없지만 이 친구를 또 그대로 미분하는 것도 꼴 보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로그의 성질로 다 하나씩 쪼개요. 문제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하나씩 쪼갰어.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좌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f분의 f'이 되지. 우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x-3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f'이란 친구는 f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와중에 나는 f를 알아요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f를 알고 있었네 여기.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f를 딱 집어넣으면 식이 깔끔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계산상의 편리함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녀석 미분하라는 거 있거든요. 그냥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뭘 붙이고 싶어? ln을 붙이고 싶어. ln을 먼저 붙이면 ln y는 ln x의 sin x 제곱 이렇게 죠. 그럼 당연히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던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돼? sin x 곱하기 ln x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미분을 하면 얘는 y분의 y' 되고요. 이 친구는 sin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그렇지. 그 다음 ln x 더하기 sin은 그대로 두고 ln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내가 궁금한 건 y'이잖아. 그렇죠? 이 y'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y 곱하기 코사인 x ln x 더하기 x분의 sin 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y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너가 있네. 그치? 그래서 결론이 x sin x에다가 거기에 코사인 x ln x 더하기 x분의 sin x를 쓰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대답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상황만 기억을 하세요.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 종종 나와. 자주는 안 나오는데 종종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을 풀 때쯤 되면 이제 고난도 문제쯤에서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주 안 풀어버릇 하다 보면은 까먹겠지? 그럼 미분이 안 돼요 그냥. 그치? 그래서 저 방법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넘어가서 남은 거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럼 꼴이 어때요 지금? 방금과 같은 얘기죠? 방금과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음함수 활용이 훨씬 편해. ln을 붙이는 게 편해. 일단 얘가 지수랑 미치랑 둘 다 뭔가 함수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걔를 가져다가 너를 갖고 h라고 설정을 하면 양변에 뭘 하고 ln 붙이고 미분을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오히려 떠올릴 만을 한데 이 합성함수 이용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친구를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2의 lnx로 쓸 수는 있지만 저 행동을 실행하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렇지? 너라고 둔다면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너를 2의 ln fx로 쓰고 그걸 정리를 해버려서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애초에 요 과정을 떠올린다는 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방법은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미분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음함수 미분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거는 몇 개밖에 없을 텐데. 오케이. 얘는 시간 되면 역함수까지 나가야겠다. 그리고 숙제를 지금 줄게. 이제 까먹으니까. 그리고 이 숙제는 제가 알기로 다는 못해요. 이거 이계함수 끝까지 들어있어갖고 오늘 수업한 내용이 몇 문제 안 될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너 위에 점을 줄게. 접선의 기울기 찾아. 그럼 미분을 하면 이 친구는 3x 제곱에 더하기
x 미분하면 y제곱 남고요. x 말고 y 미분하면 뭐 남지? 마이너스 x 아니지 마이너스 2xy 쓰고 뭐 해야 돼? dy dx 이렇게 써야 되죠. 우변도 미분하니까 그게 0이다 뭐 이런 꼴일 겁니다. 오케이. 우변 미분한 거 잊으면 안 돼. 자,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요? 넘기시면 돼요. dy dx는 뭐야? 자, 일단은 넘어가서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고 나누기 2x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점을 몇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잘 줬죠? x, y를 각각 집어넣어.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y자리는 3 이렇게 넣으면 되죠. x자리에 마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지. 결론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3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더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고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dy dx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하고 나면 그 식에 x, y로 같이 엮여 있지.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x, y 값 둘 다 아셔야 돼요. 오케이? 뒤에 있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하나 풀어볼게요. 뭔가 좀 근데 풀기 싫다.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2y 그 다음 dy dx 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쓰고 dy dx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친구를 dy dx로 묶어놓고 나서 보면 일단 그거 없는 친구는 벌써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dy dx랑 같이 있는 친구는 묶였죠? 2y 플러스 b는 묶였지. 분모로 깔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2y 플러스 b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가 1이랑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너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2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는 a, b의 곱을 찾으라고 했네요. 잠깐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뭐 하시면 돼요? 이 점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되겠지. 그럼 거기서 식 하나 또 찾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도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문자 두기 식 두기니까 연립은 할 수 있지 이제. 답은 끝났겠다. 넘어갈게요. 자, 2번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자, 곡선 위에 점 하나 있고요. 저 친구의 접방 세워라. 당연히 기울기 찾으면 되겠죠.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2x-6y dy dx 그게 얼마?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친구 가져다 정리하면 dy dx는 얼마니? 넘기고 나누니까 3y분의 x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겠죠. 그치? 자, 저기다 1 집어넣으면 결론은 3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거고요. 기울기만 알았으면 뭐 할 수 있어요? y는 3분의 1에 x-1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참 쉬운 얘기입니다. (454번) 넘어갈게요. 내용이 똑같아서. 자, 개념 익힘 3번 봅시다. 자, 이 친구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 너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분을 해서 dy dx를 찾고 싶어. 정리할 필요 없고 미분만 하면 돼. x에 대한 미분하면 좌변은 파이가 되고요. 우변은 얼마가 돼요? dy d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미분하면 sin y가 되고 다시 y 미분하면 x 코사인 y에 dy dx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dy dx로 묶어놓고 남은 거 다 넘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사인이 먼저 넘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사인 y는 기본적으로 써져 있었겠다. 그치? 그 상태에서 분모에 깔리는 건 dy dx랑 엮여있던 친구들일 건데 이 친구 앞에 1, 이 친구 앞에 x 코사인 y는 분모로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1 플러스 x 코사인 y일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x가 2고요. y가 2파입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x에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2파이가 얼마예요? 1이니까 1 쓰면 되죠. 다시 파이 집어넣고 사인 y 자리인데 사인 2파이는 얼마예요? 0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 결론은 얘는 3분의 얼마? 파이라는 친구가 됐을 거고요. 이 친구는 내가 찾던 기울기겠다. 그쵸? 그러면 개념 익힘 3번도 끝이 났고, 확실히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싹포가 들어가니까 식이 좀 지저분해지긴 하지, 그치? 이 부분 뭐 감안은 해줘야 되겠다. 자, 내려가서 457번 한번 봅시다. 곡선 하나 있고요. 점 하나 있고, 적방 L. L1. L1이 P를 또 지나고 수직인 게 L2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뭐 풀어야 되겠다. 일단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2x 더하기 2y 거기에 dy, dx가 붙고 우변은 전부 0이 됐습니다. 넘기고 정리하면요. dy, dx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y분의 2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때 거기 위에 점 1,0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다? x에 1 집어넣으면 2가 살죠. y에 0 집어넣으면 2는 죽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얼마?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거기 접선의 L1을 어떻게 쓰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다시 그럼 L2도 표현을 해보자. 점 P를 똑같이 지나지만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역수의 부호 바꾸면 되는 거지. 이 친구는 y는 역수의 부호 바꾸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직선의 방정식은 어디서 반드시 만납니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친구는 어쨌든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1,0을 둘 다 지나는 거잖아. 1,0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겠죠. 거길 기준으로 한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내려오고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다른 한 녀석은 거기에 수직인 친구로 그냥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넓이 구해라. 결국엔 이건 무슨 각형?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요 친구들의 거리를 구하고 요 높이는 얼마예요? 1인 걸 이미 알고 있죠. 맞아요? 거리만 구하면 돼. 다른 말로 두 직선의 y절편만 구하면 돼. x에다 0을 딱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건 2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두 번째 직선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두 녀석을 빼는 거니까 2 플러스 2분의 1 그게 저 녀석의 거리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에 너네들을 곱하고 거기에 절반이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어려운 얘기 있니?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로그미분법 봅시다. 내가 원래 아까 전타임 애들한테는 그 얘기를 했거든. 요즘 영화 좀 보세요? 최근에 영화 본 적 있어? 네. 미쳤네. 고3이 어떻게 영화를 봐? 뭐 봤어요? 유토피아인가? 유토피아 봤어요? 유토피아. 그래? 저런 컨셉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여자친구랑 주토피아를 보고 그 다음에 어제 그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다는 거야. 막 그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게 끝이야. 마주쳐요. 그런 개념이고 사귈 때 되게 서로 좋아했지만 뭔가 상황적인 여유가 안 돼서 결국에 싸우다가 헤어지고 각자 성공하는 뭐 그런 얘기거든. 근데 친구가 막 재밌다고 얘기를 해서 봤는데 그 정도까지도 아닌 거야.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요거 보다가 좀 웃겼던 게 둘이 이제 연애하다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약간 되게 현실감이 넘쳤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자친구, 남자애가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틱틱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보다 못하고 이제 와갖고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했더니 남자애가 그럼 참지 마 그럼 이거를 해. 근데 뭔가 진짜 나였어도 저럴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막 싸우고
중간에 여자친구가 뭔가 하나 삐졌어. 근데 그 순간 딱 그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 있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12시 반쯤에 여기 왔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있으면 조금 힘들 수 있잖아. 물론 오늘 좀 많이 쉬어서 안 힘든데 힘들어요 막. 그리고 마주쳐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약간 말을 필터링 없이 한 거야. 아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여기서 삐져서 애초에 이날도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운전을 하다가 만났어. 일단 뭐 할래? 몰라.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영화나 볼까? 영화나 보자. 그러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영화나 보자. 나 지금 좀 피곤하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갖고 영화나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피곤한데 왜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순간 아 큰일 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내 여자친구 삐진 거를 풀어주려면 감이 오잖아. 아 이거 4시간 정도는 뭔가 풀어줘야지 풀릴 텐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순간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거를 무마하기엔 지금 내 체력이 좀 힘들어. 그럼 뭔가 이제 그냥 갑자기 그 좀 게임 잠깐 끄듯이 끄고 싶거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걸 전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얘네가 연애를 해봤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전 여친 전 남친이 있어야지 조금 감명 깊은 영화거든요. 그래갖고 아니면 그냥 말아야겠다 하고 말았었는데 니네도 이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세종이가 자꾸 유토피아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갖고 말았었어요. 세종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공부. 무슨 공부야? 비문학 공부. 약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쌤들이 딴 얘기할 때는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단어 같은 거 해. 그게 제일 나아요. 자, 개념팀 4번 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끝이고 로그 미분법 얘기하고 끝내야겠다. 자, 요 친구 함수가 있고 저기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라. 당연한 건데 요 친구 미분하고 싶으면 무슨 미분법 쓸 거예요? 로그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저거를. 오케이? ln을 붙여. lny는 lnx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x ln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양변을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이고 양변을 오른쪽도 미분하면 x 미분하면 lnx 살죠. 더하기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결론은 1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 마지막으로 y 프라임은 뭐가 나와요? y의 괄호 열고 ln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y가 누구였어요? y가 x의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꼴에 뭐가 나온다? 도함수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꼴이 있는 상태에서 x에 1을 집어넣어라 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친구는 2의 2제곱인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합치면 2가 나오죠. 짜잔 이렇게 하면 계속 끝. 오케이? 잘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우리 로그 미분법도 끝났고요. 당연한 건데 발전 문제 풀진 않을 거고 눈으로 보세요. 뭐야 이거? f 프라임 이게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뭐 이 얘기죠? 로그 미분법 똑같이 쓰면 답은 나올 거니까 다른 언급은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오늘 목표한 진도는 끝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보내드리면 약 23분을 지금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저희 4분 일찍 시작. 알았어요. 그럼 19분을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너무 아쉽다 싶어서 역함수 미분법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문제 좀 풀 수 있으면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개념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지. y는 fx다 라는 게 무슨 함수 꼴이다? 양함수 꼴이다. 그치? 너를 가져다가 우리가 원함수야 라고 쓴다면 너랑 정확히 같은 표현, 표현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표현은 뭐다? x는 f 인버스 y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뭐 누가 굳이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오케이? 그리고 요 꼴을 갖다 우리는 음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너네 둘은 다른 꼴이야. 역함수 꼴이다 라고 쓰면 x는 fx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정확히 같은 의미로 너네 둘을 똑같이 표현하면 뭐다? y는 f 인버스 y다 이렇게 인버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 있었던 친구를 가져다 잘 봐야 돼 이제. 얘도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함수를 양함수로 바꾸는 게 항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항상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다루던 거는 원함수의 양함수꼴을 역함수의 양함수꼴로 바꾸던 건데 이거를 띡띡 요 과정으로 가잖아. 그쵸? xy 자리 바꾸고 걔를 정리하고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y는 sin x가 있어. 이거 역함수 뭐야? x는 sin y야. 그렇지? 이 역함수 바꿨지? 그럼 어떻게 y 눈으로 쓸래? 뭐 이렇게 쓸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 어떻게 쓸 거야? 물론 실제로 표현법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사실. 이거 싫어?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AC를 붙여요. 아크 사인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야?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어디서 써요? 대학교 가서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은 의미가 없는 짓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바꿔서 역함수를 바꿔서 요 녀석의 내용을 가져다가 기울기가 궁금했던 거야. 다시 누가? 너의 역함수의 미분 계수가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요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쓰자라고 하는 게 지금 배우는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오케이? 그럴 때 쓰자는 게 자, 그래서 요 친구의 핵심은 제가 한번 문장으로 써놓자면 양함수가 아니어도 뭐라고요? 양함수가 아니라도 뭘 구할 수 있다?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 이거 두 개 있죠? 그렇지? 그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 그거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자, 의미는 이래요. 결론만 얘기를 하자. 너가 궁금한 거 있잖아. 너가 궁금한 F 인버스를 미분하고 B를 집어넣은 F 인버스 프라임 B 있지? 요 친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F에다가 미분하고 A를 집어넣고 역수치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1이 3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F'1이 예를 들어 5였어. 그러면 너가 궁금한 게 만약에 F 인버스 3 너를 미분한 게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너는 F'1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요 좌표가 1,3을 기점으로 원함수의 1,3이잖아. 그렇지? 그럼 역함수 기준은 3,1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다면 너가 나오도록 한 이 친구를 F 걸 갖다 집어넣고 역수치하면 답이 나와 이 얘기거든. 5분의 1 그게 너가 찾고 있던 기울기야 이 말인데 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두 직선이 있어요. 걔네가 수직이야.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지. 맞아요? 그냥 외웠지 너네 그거 거의. 그치? 다시 둘이 역함수의 기울기야.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기울기를 가져다가 1학년 때 기준으로 m이라고 표현을 하면 걔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m분의 1이거든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원함수랑 역함수의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 1. 들어본 적 없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다시. 근데 문제는 그 점이 대응되는 점이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원함수의 1,3이었으니까 역함수의 1,3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역함수의 3,1에서의 기울기일 거 아니야. 너네들의 기울기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다른 말로 두 놈을 곱하면 얼마야? 1이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 얘기를 미분법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의미상 이렇게 돼요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로 식을 증명을 해줄게. 그러면 너가 역함수죠. 맞아요? 이 역함수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x 미분하면 뭐야? 1. 맞아?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뭐가 돼요? y가 되죠. 근데 문제는 저건 x에 대한 미분이니까 뭘 표현해줘야 돼? dy, dx에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게 방금 했던 음함수 미분법이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까 전에 합성함수, 아니 매개변수 미분할 때 무슨 말도 했어요? 너 미분해서 dx라고 써. 오케이? 그럼 f 미분해서 뭐라 써? f 프라임 y에 뭐만 붙여? dy라고 붙여. 뭐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야? 결국엔 dy dx야. 그치? 그럼 dy dx는 뭐예요? f 프라임 y분의 1이죠. 아, 그러니까 네가 궁금한 도함수는 원함수에 미분한 거에 뭐다? 역수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너가 찾고 있던 누구에 대한 미분? f 프라임을 인버스한 거를 딱 미분한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 오케이? 아, 그런 얘기였군. 그래서 이 친구는 점만 제대로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 오른쪽 그림에서 너의 역함수가 g야.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역함수를 쓰기가 조금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 g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 f 기준으로 봐봐. 이게 지금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이거잖아. 요 점을 내가 k라고 칠게요. g에는 2 집어넣으면 k가 나와 라고 나오면 너네 고1 때 맨날 어떻게 풀었어? f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여기 f 함수에다 뭐 집어넣어야지 2가 나와요? 1 집어넣어야지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k가 얼마다? k가 1이네 이렇게 확정을 지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g'2라는 건 말이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 1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의미가 결국엔 미분을 하니까 f' 뭐가 돼요? 3x 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저기다 1 집어넣는 거라 3분의 1 그게 내가 찾고 있던 기울기다. 대답하시면 될 거고요. 답은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어렵니 이거? 되게 쉽죠? 그래서 뭐 그렇구나 정도의 의미가 나올 거고요. 넘어가서 역함수의 미분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아이디어죠. 방금 나처럼 음함수로 바꾸고 미분하셔도 되고요. 이런 건 어때? 네가 궁금한 게 dy dx야. 오케이? 근데 역함수는 xy의 역할이 뭐가 된 거야? 뒤집힌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번분수처럼 바꾸면 xy의 역할이 뒤집힌 걸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너 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 친구가 역함수의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다 들어놓는 게 좋아. 똑같아요.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이거를 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를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3분의 1제곱해서 던지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굳이 연습시켜보겠다고 가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조금 어지러우니까 이 친구를 가져다가 뭘로 바꾸자? 봐봐. 근데 얘를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정리를 해보자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가 궁금한 건 dy dx잖아. 그냥 봐봐. 요 식보다는 이 식이 조금 더 자기 미분하기 편하다 이 얘기야. 자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저기서 dy dx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막 역함수 미분법 이런 인지를 하고 풀 거야 얘를?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난 dy dx가 필요하니까 뭐 하자? 음함수 미분해야지 이렇게 풀 거라고. 좌변 미분하면 뭐야? 1. 우변 미분하면 뭐야? 3y 제곱에 dy dx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dy dx는 뭐다? 3y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네가 y를 안다면 상관은 없을 거고요. y를 알면 상관없을 거고 만약에 필요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네가 x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x가 3일 때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집어넣어서 y 찾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렵습니까? 참 쉽습니다. 그치? 자, 역함수랑 미분계수 이 친구 이미 했던 얘기고요. 이미 다 똑같은 얘기야. 더 할 말이 없어. 자, 이거 더 알아보기 요 세 가지는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를 미분을 할 거야. 조금 지저분해. 본인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돼요. 세 개 다 못하는 건 안 되고.
자, 합성함수 미분으로 갑시다. 너를 합성함수 미분으로 가서 미분을 하면 쭉 나와.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쉬운 함수더라도 계속 치환을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합성함수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입장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치? 다시 음함수 미분을 살리자. 너를 가져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굳이긴 해. 난 지금은 이렇게 안 할 거야, 그치? 어쨌든 굳이긴 하지만 하고 음함수 미분법을 풀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역함수 미분법이 있으니까 역함수 미분법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여기 정리되어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를 한 번 더 꼬아서 x 눈으로 바꿔놓겠다. 오케이? 그리고 너를 가져다 미분을 하고 가겠다는 건데 나는 솔직히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합성함수,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 배웠잖아. 이거는 사실 다 똑같은 미분이야. 다 똑같은 미분이야. 여기서 얘를 음함수 미분이야 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내가 아까 전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매개변수로도 볼 수 있다 그랬지. 이것도 매개변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상태에서 x만 넘겨놓고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음함수 미분이랑 매개변수 미분이랑 다를 게 없는 게 얘가 y세제곱 마이너스 5가 4x 이렇게 있어. 양변 미분해요. 그럼 얘가 3 y제곱 dy는 4 dx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 크게 구분이 안 된다. 여러 가지들 처음에는 조금 구분하면서 공부하더라도 그 만류기종이란 말 아시죠? 하다 보면은 그게 그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자기가 무슨 미분법 쓰는지도 몰라요. 넘어가면 내용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 가지 미분법을 끝낸 거예요, 사실. 요 뒤에는 이제 이계도 함수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계도 함수 뜻이 뭐예요? 두 번 미분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미분법은 다 배웠고요. 미분 두 번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거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면 돼서요. 다음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 미분 두 번 하고 의미가 뭔지 정도 판단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단원이 끝나버려요.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